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정보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풀전트 제네틱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그 대규모 검사를 확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최근에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니까 예상을 막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심지어 뭐 연간 전망치까지 올리면서 시장에서 확 주목을 받았어요. 그쵸. 주가도 꽤 움직였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풀어봐야 할 이야기가 명확해지는 거죠. 풀전트 제네틱스. 이 회사가 과연 진짜 재평가가 필요한 숨겨진 보석일까? 아니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좀 고위험 투자에 가까울까? 뭐 이런 질문이요. 현재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암이나 생식건강 중심의 정밀 진단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치료제 개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진단하고 치료요. 약간 다른 영역 같은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회사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 이걸 좀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죠.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지,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선 풀전트 제네틱스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전에는 그 코로나 관련 검사가 매출에서 엄청 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거의 뭐 없어졌고 대신에 암 진단이나 희귀 질환 아니면 생식 건강 관련 이런 정밀 진단 서비스가 핵심으로 딱 떠올랐어요. 오, 진짜 빠르게 변했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매출 구성만 바뀐 게 아니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가 많아요. 핵심 진단 사업, 특히 암이나 생식건강 같이 좀 부가가치가 높은 검사 비중이 커지면서 아, 전체적인 수익 구조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로 가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치료제 개발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FID 007, FID 02 이런 이름들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시험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진단회사가 치료까지 직접 하겠다. 이건 상당히 야심찬 계획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단에서 그냥 문제만 찾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해결책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죠. 만약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밀 진단 역량이랑 신약 개발 역량이 성공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면, 와, 정밀 의료 분야에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킨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전문성, 또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위험 요인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일단 최근 실적부터 좀 보죠. 2025년 2분기 실적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6% 들어서 약 8억 1,800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더 놀라운 건 다들 손실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BGAAP 기준이라는 걸로 주당 0.07달러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BGAP 기준이라는 건 회계상 잡히는 어떤 특정 일회성 비용이나 자산 평가 변동 같은 거 빼고 실제 영업 성과에 좀 더 가깝게 보려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특별한 요인들 빼고 봤을 때 영업 흐름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의미니까 시장에 더 좋게 본 측면이 있죠. 경영진도 이런 흐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2025년 전체 핵심 사업 매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높여서 약 31억에서 32억 달러 사이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예상하는 연간 손실 폭도 줄였고요. 이런 실적하고 전망치 올린 거 이게 회사가 뭔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재무 상태도 보니까 꽤 튼튼하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현금을 약 7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고 부채는 거의 없다면서요. 와, 요즘처럼 금리 높고 돈 구하기 어려울 때는 이게 진짜 큰 강점일 텐데요. 그쵸? 외부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 계속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정확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처럼 이게 성공할지 어떨지 불확실하고 또 오랫동안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이 풍부한 현금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져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주는 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R&D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돼주는 거죠. 뭐랄까 전략적 유연성을 딱 확보한 셈입니다. 수익성 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전체 매출에서 원가를 뺀 그 매출 총이익률 이게 좀 개선되는 추세로 보여요.
아무래도 수익성 높은 정밀진단검사 비중에 들고 또 운영 효율화 노력도 좀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핵심 사업 규모가 더 커지면 고정비 부담 같은 게 분산되면서 이익률이 추가로 더 좋아질 여지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그 운영 레버리지 효과,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잠깐 나왔듯이 수익성을 그냥 마냥 좋게만 보기는 좀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 비계획 기준으로는 2분기에 깜짝 흑자를 냈지만 일반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비용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하면서 생기는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크게 투자하는 비용 같은 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익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봐야 해요. 결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첫째는 암이나 생식 건강 분야처럼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진단검사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둘째는 단순히 검사 건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경쟁 속에서도 적절한 검사 단가, 그러니까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여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가 연간 매출 목표치를 시장 예상보다 높게 잡은 거, 그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죠. 회사의 성장 전략이나 실행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발표 직후에 주가가 확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기억해야 할 거는 연간 전체로 보면 여전히 그 조정 기준, 넌갭으로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바로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뜻이죠. 완전히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섣부른 낙관보다는 앞으로 추세를 좀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지속성 같아요. 이번 분기 실적이 그냥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핵심 사업이 크고 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 분기 나오는 성적표를 보면서 그 지속성을 확인하고 싶을 거고요. 자,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치료제 파이프라인 이야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현재 최소 2개 이상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이상 시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임상 이상이라는 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약의 효과가 진짜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걸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 만약 여기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고 임상적으로도 쓸만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풀젠트네틱스가 그리는 큰 그림 있잖아요.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종합 정밀 의료 기업. 이 비전에 시장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매기게 될 수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못되면 타격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신약 개발, 특히 임상 시험은요, 본질적으로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시간하고 비용은 엄청 들어가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죠. 임상 이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상 시험을 또 통과해야 하고 또 까다로운 규제 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겨우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단순히 개발 비용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확 꺾이면서 주가랑 기업 가치에 상당한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보상, 업사이드만큼이나 실패했을 때 위험, 다운사이드도 크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넉넉한 현금이 임상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데이터 자체가 성공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금은 실패했을 때 충격을 좀 줄여주고 다음 기회를 볼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임상시험의 성공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치료자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높은 가능성을 가진 확정된 가치라기보다는 성공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옵션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안정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고 현금은 풍부한 소위 순현금 상태의 재무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른다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회사가 이 쌓은 현금을 어떻게 쓸지가 진짜 중요해지겠네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서 기업 가치를 더 키울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회사를 인수합병, M&A 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 다양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즉 투자 대비 수익률, ROI를 어떻게 증명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주주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임상시험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이익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투자가 미래의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동시에 주력 사업인 진단 부문의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 사업이 튼튼하게 받쳐준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거든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경영진의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경쟁 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정밀 진단 시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 범위라든지 검사 비용에 대한 가격이나 압력도 계속해서 존재하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 생식건강, 희귀 유전 질환 검사처럼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좀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집중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니까요. 양적으로 막 늘리기보다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병원이나 의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좋은 평판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유력한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노력들이 잘 돌아가면서 검사량 증가, 적정 검사 단가 유지, 그리고 이익률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정리해보죠. 단기적으로는 역시 실적 발표랑 회사가 제시하는 향후 전망치, 그 가이던스 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최근 주가 상승도 2분기 호실적하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변수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중인 신약들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 이건 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예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뛸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는 반대로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죠. 또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 예를 들어 특정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줄어드는 것, 그리고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 같은 것도 주가 변동성을 킬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 외에 소위 기술적인 수급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초기 투자자들이나 내부자들이 가진 주식을 시장에 팔 수 있게 되는 시점, 그 보호회수 해제 같은 거요. 또는 주요 병원이랑 맺은 공급 계약 조건이 바뀐다거나 이런 소식들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중요해요. 분석가들이 예상 실적이나 목표 주가를 올리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고 반대로 내리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입니다. 임상시험이 실패하거나 결과가 기대보다 안 좋거나 지연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핵심 사업인 진단 분야에서의 경쟁 심화예요. 보험 적용 범위가 줄거나 가격 인하 압박이 거세지거나 아니면 검사량 증가세가 생각보다 둔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규제 관련 이슈나 품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고요. 의료 분야는 규제가 워낙 엄격하고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도가 생명인데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면 회사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못된 M&A나 비효율적인 투자에 써서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깎아먹을 위험입니다. 돈이 많다고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위험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핵심 진단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 추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최근 실적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이익률도 꾸준히 높여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임상시험에서의 성공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진단 치료 통합이라는 그 차별화된 스토리가 시장에서 강력하게 먹히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까 여러 번 강조했던 탄탄한 재무 상태 그 자체죠.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구개발과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파트너십과 채널 확대를 통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다양한 병원, 제약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가총액에서 회사가 가진 순현금, 그러니까 현금 빼기 부채, 이 가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부문에 얼마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지 따져보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추덜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언제쯤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핵심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아까 누 오브 40이라는 기준도 잠깐 나왔었죠. 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나 기술 기업들 건전성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인데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합이 40%를 넘어야 한다. 뭐 이런 거요. 풀전트 같은 헬스케어 기업에 이걸 직접 적용하는 게 맞냐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성이랑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 면에서는 참고해 볼 만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가치 평가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상 단계별 성공 확률을 좀 보수적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현재 가치 평가에서는 빼고 나중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잠재력, 그 옵션 가치는 인정하되 현재 가치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진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핵심 사업의 실적 개선 추세가 몇 분기 더 일관되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관망형 접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긍정적인 방향성은 믿지만 단기 변동성이 좀 걱정된다면 분기 실적 발표나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주요 이벤트 전후로 시장 반응을 좀 보면서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손실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풀젠트 제네틱스와 사업 모델이나 기술 분야가 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 분석하면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평가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여러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비교 평가 또는 바스켓 접근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앞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점검 목록처럼요. 첫째, 다음 분기 실적에서도 핵심 사업의 매출 성장세와 이익률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가? 둘째,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심지어 초과 달성 또는 추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셋째, 진행 중인 임상 이상 시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안전성 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점은 없는가? 그리고 이 결과가 다음 단계인 3상 시험이나 실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넷째, 회사의 현금 보유량 변화와 현금 흐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자본을 투자하는 결정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섯째, 건강보험 정책이나 검사 가격 경쟁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의 조짐은 없는가? 그리고 새로운 병원과의 계약 체결이나 판매 채널 확대 혹은 의미 있는 기술 제휴나 파트너십 체결 소식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풀젠트 제네틱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회사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진단 사업의 반등 가능성, 업계 최고 수준의 탄탄한 재무 상태, 그리고 성공한다면 정말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치료제 파이프라인까지 잘 찾아보면 빛날 수 있는 숨겨진 진주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아직은 이익 구조가 완전히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딱 양면성을 가진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섣부른 비관보다는 앞으로 회사가 내놓는 실제 성과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뭐랄까 조건부 긍정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한 대비, 즉 위험 관리도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생각할 때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 시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라는 미래 옵션의 가치, 이걸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잠재력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은 이런 관점도 가능하겠네요. 기술 발전, 규제 환경 변화, 경쟁 구도 재편 등 수많은 외부 요인들 중에서 앞으로 풀전트 제네틱스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인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